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국대 주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6일차고 제가 이번 국대 주간에서 유럽이 네이션스 리그 최종 라운드 순간 플레이오프가 있다 보니까 이 월드컵 예선은 거기에 못 나가는 쩌리들끼리 붙는다. 그래서 2, 3일차, 5, 6일차 이때가 강팀 대 약팀 구도라든지 좀 쩌리 매치가 많아요. 3일차랑 6일차에는 남미 예선까지 있다. 뭐 이런데 오늘도 뭐 유럽 예선 먼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경기는 몰도바 대 에스토니아 얘기입니다. 발트 3국이랑 그리고 이제 동부권에서도 좀 하위권 이런 팀들의 대결인데 유럽 내 뭐 밑바닥 국가들 중에서는 인구 100만도 넘고 꽤나 그래도 뭐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긴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자국 내 리그, 자국 내 리그를 봤을 때 에스토니아는 뭐 B클럽이라고 해봤자 뭐 레바디아 탈린 이런 팀들이 있고 몰도바는 셰리프나 페트로쿠브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몰도바의 두 팀은 이번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갔어. 근데 에스토니아 레바디아 탈린은 걔네들은 못 나갔거든요. 뭐 그런 정도 차이? 대회에 올라갈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에서 인프라상 경쟁력은 저는 몰도바가 조금 더 있었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몰도바의 우세를 점치고 있긴 한데 뭐 직관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얘네가 뭐 네이션스 리그 신설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뭐 저는 체급도 비슷하고 경기력도 뭐 칭찬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직전 경기 때 에스토니아가 이스라엘 상대로 꽤나 버텼던 거 그런 게 있었지만은 몰도바가 노르웨이한테 개쳐 맞아서도 에스토니아도 노르웨이 만났으면 개쳐 맞았을 겁니다. 저는 뭐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무승부라든지 배당 메리트 생각해서 에스토니아의 프렌도 조금은 내다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이 두 팀이 맞붙는데 방금 설명했던 걔네도 에스토니아나 몰도바를 팼던 그런 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리그 A에서도 뭐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이런 조에서 꼬박꼬박 득점도 하고 좀 개겼었거든요. 특히 벨기에와의 최종전은 잡아내기까지 했었고 반대로 노르웨이는 리그 B에 가서 오스트리아까지 잡아보기도 하고 좀 비슷한 체급들을 막강한 공격력으로 서열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몰도바도 유럽 하위 체급 중에서는 꽤나 그래도 하는 팀인데 5대0으로 패놓기도 하고 좀 요즘에 노르웨이가 참 무섭죠. 근데 이스라엘도 얘네들도 에스토니아한테 선제 실점을 하고 고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좌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격자가 이어나가고 밀집 수비 속에서 좀 좋은 과정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노르웨이가 조금 더 앞서는 팀이고 이스라엘이 뭐 홈 이런 이점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노르웨이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양팀의 스타일상 오바 생각도 납니다. 이스라엘이 위급 팀한테 꼬박꼬박 점수를 냈던 거라든지 저번처럼 노르웨이의 마행 같은 게 편하진 않아도 저는 노르웨이가 비슷한 체급들을 두들겨 팼던 거 그런 것도 살려서 노르웨이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볼게요. 스웨덴이랑 북아일랜드 매치가 있어요. 이거는 유럽 예선이 아니고 그 빈 애들끼리 A매치 친선전을 갖는 건데 저번에 이제 룩셈전은 그 스웨덴에서 막 클로세스키나 베리발 이런 애들이 안 뛴 좀 허접한 라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지기까지 했었어. 근데 얘네들 스웨덴이 리그 C를 폭격했던 거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웨덴은 현 시점에서 경쟁력은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더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유망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홈이라고 해도 이번에도 스웨덴의 라인업이 걱정스럽습니다. 친선전이라서 이 경기는 뭐 쿨루셉스키가 발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요케리시도 출전이 좀 애매한 상태거든요. 반면에 이제 북아일랜드는 지난번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C를 아주 폭격했던 거를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스위스랑 비겼었죠. 꽤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북아일랜드가 지난번에 홈이고 이번에 원정으로 간다는 게 있는데 스위스 정도 팀이랑 비겼다면은 스웨덴 원정도 글쎄 뭐 프렌 같은 거 내다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네들 칭찬을 리그 C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몬테네그로와 페루제도의 대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몬테가 그 지브롤터를 개패했었거든요. 선제 실점을 하고도 그 3골로 겨우 역전했었습니다. 아주 뭐 개패지는 못했지만은 3대1이었다. 근데 뭐 지브롤터에 비하면은 페루제도는 조금 더 윗급이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페루제도가 얼마 전에 이제 체코랑도 비비고 네이션스 리그 C에서도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이 조에서 홈발도 꽤 보여주고 뒤로 갈수록 경기력도 꽤나 좀 좋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보잘것 없지만은 페루제도가 수비는 좀 괜찮고 버티는 것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국가의 규모라든지 축구 인프라 차이는 몬테네그로가 앞서지만은 저는 이것도 몬테네그로가 꽤나 지금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페루제도가 좀 잘 버틴다면은 햄무라든지 최대 뭐 무승부까지 끌어낼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나. 요즘의 모양새로는 그 정도까지도 바라볼 만한 것 같습니다. 몬테네그로의 무난한 승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지브롤터, 체코. 자, 이게 체코가 홈에서 시종일관 페루제도를 두들겨 패고도 실점도 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체코도 얘네들이 한 4, 5년 전에는 더 위급 팀들, A티어에 있는 좀 강팀들한테도 비빌 만큼 컸었는데 이 유로 대회쯤 해가지고 폼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로 이후에 좀 괜찮아졌었는데 여전히 뭐 느릿느릿하고
박스 안에서 뭔가를 해주리라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상대했던 페루제도도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였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상대하는 지브롤터도 뭐 웨일즈랑 비긴다든지 종종 위급팀한테 그냥 뭐 대패는 안 당하고 1, 2점 차로 지면서 뭐 대량 실점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은 달리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지브롤터가 유럽 예선, 유로 예선에서도 뭐 아일랜드, 뭐 웨일즈한테도 4실점, 프랑스한테는 뭐 14점 차로 그냥 개쳐맞던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는 체코가 월드컵 예선에서 뭐 상대를 봐줄 여력은 없고 그냥 일단 뭐 패놔야 된다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지브롤터 정도면 지난번 페루제도보다는 훨씬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코를 보고 싶네요. 원정이어도.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과 리히텐슈타인 경기가 있는데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은 리히텐슈타인은 저번 뭐 루만전도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데 여전히 유럽 최약체인 건 변함이 없어 보여요. 카자흐스탄도 얘네들도 홈발 정도는 뭐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리히텐슈타인은 펠 레벨이라고 봅니다. 카자흐스탄도 한창 좋았을 때는 그 유로 플레이오프까지 나가기도 했는데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조금 못했었어요. 이게 뭐 얘네 둘 간이 매치가 역사상 붙은 적이 없어가지고 카자흐스탄이 꽤나 배당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이 웨일스한테 한 골 넣기도 하고 저는 뭐 유로 플레이오프는 리히텐슈타인은 꿈도 못 꾸고 아무나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카자흐스탄이 뭐 홈은 아니지만은 저는 뭐 카자흐스탄의 뭐 이햄무 그 정도까지도 생각할 만한 것 같아요. 뭐 햄무 같이 욕심을 좀 안 부려도 괜찮기도 하고. 근데 카자흐스탄이 아주 막 3대0, 4대0으로 개패 가능성보다는 소박하게 한 1대0, 2대0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 같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마케도니아랑 웨일즈 경기가 있는데요. 리히텐슈타인은 명백하게 최하위인데 원정이었어도 이 마케도니아가 3점밖에 못 넣은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더 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션스 리그 C에서도 얘네들이 페루제도나 라트비아도 똑같이 못 패긴 했었어요. 근데 나는 리히텐슈타인은 걔네들보다도 아래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마케도니아도 얘네들도 2022년 그 월드컵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던 게 참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팀에 이제 바르디라든지 엘마스 같은 에이스들도 유럽 주요 무대에서 이제 좀 비껴간 것도 있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웨일즈는 얘네가 그 크레이그 벨라미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공격적인 팀으로 변모를 했고 이제 내용도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좀 솔리드한 팀들 상대로도 확실하게 우위를 뭐 점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좀 더 봐야겠지만은 마케도니아보다는 현 시점에서 웨일즈가 좀 더 위에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이제 뭐 배당도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뭐 갈만한 것 같기도 하고 두 팀의 특성상 오바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웨일스 승, 뭐 햄무, 오바 이런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남미 예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리비아 대 우루과이 첫 경기인데 남미 예선 시작해 볼게요. 볼리비아가 홈발이 있다지만 이건 좀 체급차가 크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우루과이가 아주 막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거는 이 우루과이가 여태 남미 예선에서도 볼리비아 원정을 상당히 고전한 편입니다. 볼리비아가 홈에서 이긴 적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많이 있고 1승 3무 2패로 남미 예선에서는 가장 최근이 2021년에도 졌었어요. 두 팀의 체급차를 생각하면은 볼리비아의 이런 홈발은 확실한 편이죠. 심지어 이제 10월 달에는 콜롬비아도 얘네들도 해발고도가 꽤나 높은 나라인데 볼리비아 원정에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맞대결상으로 우루과이는 얘네가 남미에서도 낮은 해발고도의 국가예요. 우루과이에서 가장 높은 산이 514m밖에 안 되는데 반면 이날 볼리비아의 홈구장 엘 알토는 해발고도가 4150m 이게 정말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 애들이 볼리비아 원정에서 고전을 했다. 저는 볼리비아 얘기할 때마다 이런 해발고도 얘기 맨날 하죠. 요즘에 이제 볼리비아도 얘네들도 미겔 테르세로스라든지 라미로 바카 같은 애들 등장해가지고 남미 예선에서 사상 첫 원정승도 하기도 하고 좋은 구간이라서인지 볼리비아가 좀 정배를 받았거든요. 볼리비아가 역배 받았으면 그냥 편하게 프렌드 봤을 텐데 우루과이 정도 되는 팀한테는 좀 빡세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난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우루과이가 되게 좀 맹렬한 팀인데 고산지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고 저는 특히 요즘에 볼리비아가 얘네들이 홈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3번이나 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볼리비아의 고배당 같은 것들 일반승 이 정도 한번 바라보고 싶네요. 이거는 나는 우루과이는 못 볼 것 같아. 우루과이를 예상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매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베네수엘라 대 페루 경기인데 얘네들은 남미에서 8등 9승 간의 경기예요. 별로 말할 게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코파 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진 게 보이죠. 근데 코파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특히 남미 예선에서 코파 전후로 초반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기다가 지금 이제 남미 예선 5경기 무패에서 코파 이후로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비기고도 파라과이, 칠레, 에콰도르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번 예선에서 홈에서는 2승 3무인데 원정에서는 2무 5패거든요. 그런 식으로 홈이나 원정편에서 큰 셈이고 반대로 이제 페루도 있는데 얘네들도 남미 예선에서 원정 성적을 보면은
1무 5패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5연패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뭐 베네수엘라나 페루는 홈이나 원정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예선에서의 모습도 베네수엘라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건 뭐 페루가 40이 넘은 그 파울로 게레로를 아직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도 게레로가 뭐 역전골을 뽑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쓰임새가 있어 보여요. 뭐 미겔 트라우코, 아빈쿨라, 레나토 타피아 뭐 누장들이 많지만은 저는 베네수엘라도 아직도 뭐 링콘이나 론돈이 뛰기도 하고 저는 이거 베네수엘라가 좀 안 좋아지긴 했어도 페루 역시 명확히 좀 이제 뭐 안 좋은 분위기들이 뒤집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뭐 홈에서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무승부 정도? 베네수엘라가 뭐 기록상 얘네들도 홈 원정 편차가 확실하고 페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승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칠레 대 에콰도르인데 칠레는 전성기 끝나고 많이 저무는 중이죠. 그리고 에콰도르는 황금 세대가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이제 칠레 직전 경기는 87년생 비달, 89년생 바르가스 이런 애들을 선발로 쓴 경기입니다. 그만큼 칠레는 지금 뒷세대 인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에콰도르도 얘네들이 베네수엘라한테 뭐 한 점을 추격당한 만큼 안정감 있는 팀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 경기도 뭐 페널티킥 실축이 아니었으면 무난하게 마해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뭐 이번 예선에서 최저 실점으로 튼튼한 수비진에다가 에스투피냔, 힌카피, 파초 이런 라인이 있죠. 미드진에도 그루에초, 사르미엔토, 프레시아도 같이 이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으면 더 셀 텐데 어쨌든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남미 예선이 워낙에 변수가 많다지만은 자원 차이도 있어 보이고 이게 오히려 에콰도르가 원정이라서인지 프렌이거든요. 저는 프렌은 충분하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는 에콰가 더 강한 전력이라고 보인다. 언더 생각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 보면 에콰도르의 역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 파라과이인데 콜롬비아는 A매치 무패 기록이 30경기에서 끊겼어요. 근데 그 뒤로 이렇습니다. 1승 4패로 남미에선 6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좀 그동안 일정이 쉽지 않은 거를 생각을 해도 아쉬운 결과예요. 반대로 이제 파라과이는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도 상당히 좋은 게 보이죠. 얘네가 딱 이제 코파에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남미 예선으로 돌아와서 7경기 4승 3무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까지 잡았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콜롬비아보다도 더 윗순위로 올라갔어요. 9경기 동안 7골로 가장 점수가 적게 나고 있기도 한데 그만큼 실속은 잘 챙겼다는 얘기도 됩니다. 파라과이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콜롬비아는 강력한 수비와 에너지로 라인업 대비 그동안 더 결과를 잘 챙긴 셈이었는데 확연하게 막 2023년 이쯤에 스페인까지 잡아내던 뭐 그 시절보다도 전력이 떨어진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파라과이는 왜 이렇게 코파 이후에 좋아졌냐. 뭐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 선임 이후에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딱 그 시점 이후로 이렇게 무패행진이야. 7경기 4승 3무야. 감독 효과를 본 거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 공수 양면에서 큰 상승이 있었고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역습 위주로 공격 숫자를 많이 안 쓰면서도 딱 이제 알미론이나 엔시소 같이 공격 재능들한테 좀 강점을 끌어다 쓰는 이런 방식이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도 콜롬비아가 주도하는 한편 파라과이의 역습이 기대가 되는데 한쪽은 하락세, 한쪽은 상승세가 명확하다 보니까 뭐 파라과이의 역사상 콜롬비아 원정도 꽤 견딘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파라과이의 프렌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 경기인데 아르헨티나는 저번에 우루과이전도 아주 어려운 경기였었어요. 서로 뭐 대단한 찬스는 없었고 이제 알마다의 중거리 원더골 그거 하나가 결승골이 됐었는데 반대로 브라질은 지난 콜롬비아전에서 수비 집중력과 지원이 개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비닐신의 극장골 덕에 이겼었어요. 뭐 실점할 때도 박스 안에 공격대 수비가 6대6인 만큼 공수 간격이 워낙에 넓고 저는 지금 현대축구와 브라질이 보고 있는 그림이 꽤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도 좀 천재 유형의 선수도 있고 한 방이 있지만은 전 두 팀 다 지금 한창 때보다는 좀 내려와 있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뭐 이전 경기도 남미 특유의 빡센 뭐 그런 끈적한 경기들이었었고 얘네들이 그 맞대결상으로도 지금 4경기 연속으로 한 골 승부 내지 무승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르헨티나가 3승 1무였다. 이번에 뭐 홈이기도 하고 이게 아르헨티나는 홈발이 좀 있어요. 쭉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르헨티나의 홈인데 지금 상당히 좋은 게 보이죠. 잘하다가 남미에서 우루과이한테 한번 꺾인 적이 있다. 이 사이에 월드컵 우승도 하기도 하고 일단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홈발이 있는 나라인데 브라질한테 2009년에서 그때 홈에서 진 게 마지막 패배거든요. 반대로 브라질은 얘네들이 제가 저번에 분석할 때는 홈발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정입니다. 이건 화면에 나오는 거. 한창 때는 원정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브라질은 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딱 봐도 최근에 패배가 많은 게 보이죠. 여기에는 뭐 월드컵도 있고 하지만은 남미 예선에서도 많이 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는 홈발이 여전한 반면 브라질은 원정에서 성적이 좀 이렇게 꼬라박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아르헨티나의 똥주승 내지 무승부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특성상 언더도 볼만한 것 같아요.